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간밤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금 전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화살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런 말은 나돌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그런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혐의가 없다면 과연 이런 수사를 시작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에 상당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는 오늘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4가지가, 최소한 4가지가 조국 전 장관과 겹칩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언론 보도만 보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피해자 신분이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인사청문회나 또 그 뒤의 이 대정부 질문 때나 조국 전 장관은 나는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미 피해자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이 피해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좀 더 수사에 급피치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정경심 씨를 구속시켰습니다. 자,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입니다. 6시간 50분 동안 이 피의자 신문이 이어졌는데 밤 새벽 3시나 4시가 되었어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자정을 조금 넘겨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검찰은 57일 동안, 장장 57일 동안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불거진 과잉수사 논란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 또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놓고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나온 게 있나 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심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 이제 관심은 조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정경심 구속기간인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 기간은 2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내에 조국 전 장관은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언론은 이번 주말쯤 조국 전 장관을 전격 소환할 거라는 말도 합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다. 우리가 피의 사실 유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틀어막아서 공개는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은 물증을 확보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수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시간을 끌 수만은 없습니다. 법원도 이 정경심 씨의 이 재판 기일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재판을 좀 늦추라고 했지만 법원은 바로 시행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천문학적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10억 안팎의 투자를 하고 코링크 피해에 관여하는데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결심한 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적어도 11개 혐의가 정경심 씨한테 적용됐는데 4개 이상이 조국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 발부의 향방은 정경심 씨의 사라진 노트북이 갈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위조 교사, 증거언익 교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의 김경록 차장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경심 씨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경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트북 스모킹 건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정경심 씨의 변호인들은 상당히 많은 법리 다툼을 오늘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로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꼽히는데 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여기에 관여했습니다. 자, 이날 영장심사,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 6시간 50분 동안 지속됐는데요. 결국 정경심 씨 측의 영장에 쓰인 모든 범죄 사실이 과장됐거나 왜곡됐거나 잘못된 법리의 적용이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경심 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정경심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 주간일보는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정경심 씨의 얼굴을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바로 얼굴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정경심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경심 씨가 구속됨에 따라서 정경심 씨의 민낯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아주 뜨거운 밤입니다. 신속한 정보 김성호 방송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